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낭독 채널 읽다 읊다 머물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와다 히데키 작가의 어른의 느스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조금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책인데요. 지친 하루 끝에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른의 느슨함, 차분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른의 느슨함, 지은이 와다 히데키, 옮기니 박여원, 펴낸 곳은 주식회사 웰마. 어른의 느슨함, 돈, 일,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품위 있는 삶의 태도. 나이가 들수록 잘하려는 마음보다 잘 살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히 잘 사는 느슨한 인생이야.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의 치료법인 모리타 요법에는 사소한 일에 얽매이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일에 신경 쓰고 전부 다 잘하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낭패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든 모든 것에 100%의 힘을 쏟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이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느슨함을 길러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에는 힘을 주고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느슨한 사고방식은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켜주고 일상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통감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엄격하고 금욕적으로 살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성공 스토리는 미담처럼 전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난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대충 하거나 편하게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죠. 제가 약 40년 전에 펴낸 수능의 요령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빨리 해답을 보고 외우는 편이 점수를 따기 쉽다거나 과학 실험은 피곤하기만 하니 점심시간으로 대체해달라는 과격한 내용을 써서 교사들과 교육 관계자들에게 크게 빈축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전부터 저에 관한 악평을 쏟아냈던 교육평론가들의 책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격하던 사람들이니 문득 그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같은 결과를 낸다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는 편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아 좋다는 것이 40년 가까이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내린 결론인데, 그 이유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괴로운 수단을 선택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망가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해서입니다. 저는 환자에게 항상 좀 느슨하게 사셔도 될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고령자 전문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이 느슨한 삶이 젊은 사람 이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굴며
일을 끝날 때까지 퇴근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적당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매사에 대충 하지 않겠다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다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몸이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대에 접어들면 점점 체력이 달리고 고령기가 되면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확실히 일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며 대충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건강을 여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BMI, 체질량 지수 등이 조금이라도 정상 수치를 넘기면 전부 정상이 되게 해야 한다면서 마음 졸이며 약을 먹고 식사도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오랫동안 고령자 전문의로 일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강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을 보면 그러다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암이나 폐렴에 걸리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지닌 또 하나의 문제는 타인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로 돌아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직접 풀지 않고 재빨리 답을 보고 외워버리는 것을 두고 그런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겠다면 그건 일종의 자기 결정이니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좋은 점수를 따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 책을 쓴 저자까지 공격하지요. 이러한 태도는 때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때는 모두에게 맞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는 강요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느슨하게 사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정년을 맞았다면 드디어 노동의 의무나 인간관계의 곤래에서 해방이 된 셈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느슨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지요. 모처럼의 기회이니 조금은 느슨하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고지식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느슨하게 살라고 하면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동기가 될 만한 힌트를 써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살게 된다면 저자로서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와다 히데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우리에겐 꼭 필요한 휴식이죠. 이 느슨한 시간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감싸주었기를 바랍니다. 어른의 느슨함 속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라요.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슨한 어른으로 살아도 충분히 멋집니다. 그럼
다음 낭독에서 다시 만나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